코나투스 동그라미. 사물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는 경향을 말한다. 서구 철학에서 코나투스는 수천 년에 걸쳐 여러 철학자의 의견이 전해졌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파 밑줄. 코나투스는 생명체의 자기 보존의 욕망으로 보았으며 살아있는 생명체는 스스로에 대한 애착과 보존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모 스토아파는 코나투스를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만이 가지는 것, 동물만이 밑줄. 이후 중세의 유럽의 중세의 스콜라 철학 밑줄. 동물뿐만이 아니라 자연적 사물 밑줄. 코나투스를 가진다. 뭐야? 확대되었다. 이런 의미죠. 이에 따라 모든 유기적 생명체는 자기 실체는 자신의 실존을 지속하려는 욕망을 갖는다고 보았다. 중세 이후 르네상스 철학자 밑줄. 욕망이란 기존의 바다를 받아들이면서 코나투스를 유기적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기물도 가진 속성 밑줄.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인본주의를 추구하였다. 인본주의 밑줄. 인간의 욕망을 죄악시하던 종교와 달리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였다. 욕망을 긍정적 밑줄. 이런 관점에서 자기 보존의 욕망인 코나투스 또한 인간이 당연히 가지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였다. 자, 코나투스 설명할 때 처음에 스토아파는 뭐다? 동물만. 그 다음은 스콜라 철학에서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그래서 모든 자연물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에서는 생명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인본주의, 그래서 욕망, 이 코나투스 자체가 긍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보존이라는 욕망이라는 코나투스의 의미는 근대 철학자들에게도 이어졌다. 근대의 밑줄. 기존의 관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는 데 밑줄. 그래서 차이점은 뭐다? 자연 이해하는 데 쓰인 것이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물도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식을 이어받아 이를 물체의 운동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물체의 운동 밑줄. 자연을 이해하는 데 썼어. 이걸 어떻게? 물체의 운동에 적용하려고 했다. 데카르트 동그라미. 어떤 물체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을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거기서 가로 열어 다른 외부적 힘이 간섭하지 않을 때 날아가는 공이 관성에 따라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는 것을 방향과 운동량을 보존하려는 일종의 자기 보존 욕망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다. 가로 닫아. 이해됐죠? 그래서 무기물 또한 마찬가지다. 데카르트는 근대 이전의 학자들과는 달리 코나투스에 담긴 생물학적 함축적 의미를 제외하고 어떤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 표현으로만 코나투스를 사용하였다. 자, 거기 그 함축적 의미 제외 밑줄, 중립적 표현 밑줄. 홉스 동그라미. 자연의 이해를 위한 방법으로 코나투스를 활용하였다. 홉스는 코나투스를 인간이 알기 어려운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했고,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운동은 코나투스의 집합이라고 했다. 모든 운동 밑줄, 코나투스의 집합 밑줄. 홉스는 걷기나 말하기 같은 인간의 움직임도 코나투스에 의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심장을 통한 혈액의 순환 등 인체의 자기 보존을 위한 생명운동 역시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다. 즉 홉스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기 위한 노력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기 위한 노력 밑줄, 인간의 자기 보존 욕망도 생존이라는 방향성을 갖는 노력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자연을 이해하는 데 받아들이는 그 물체의 운동에 적용하고자 싶어 했고, 데카르트는 관성의 법칙, 그래서 함축적 의미를 제외하고 중립적 표현으로만 코나투스를 사용했고요. 홉스는 뭐다? 모든 것이 다 코나투스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코나투스에 대한 가장 적극적 태도를 보인 근대적 철학자는 스피노자였다. 스피노자의 동그라미. 자, 지금 계속해서 뭐야? 철학가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피노자 역시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코나투스를 바라보았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존하는 것은 신 또는 양태이다. 실존 밑줄, 신 또는 양태 밑줄.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이거나 정신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그 자체 밑줄. 무한한 속성을 지닌 무한한 속성 밑줄, 유일한 실체이다. 실체의 여러 속성의 유한한 형태로 나타난 모습이 양태이며 양태의 밑줄. 이거 그래서 신과 양태는 뭔지 알지? 이데아계와 현실계, 현상계,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모든 양태가 자신이 보존하려는 성향이라고 보았다. 모든 양태 밑줄, 자신 보존 성향 밑줄. 코나투스는 사물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 그 자체 밑줄.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지 않고 코나투스가 없다면 양태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밑줄.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봐봐. 홉스는 뭐였어? 홉스는 모든 생명 활동이 그냥 코나투스다 라고 설명을 했고, 스피노자는 뭐다? 그 코나투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본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죠. 스피노자는 유기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무기물도 양태에 해당하므로, 그래서 이데아계에 있는 것을 가져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지만,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른 사물들의 코나투스와는 다르게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 의도적이거나 지향적 성격 밑줄. 이게 바로 뭐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코나투스를 나누어 설명했는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정신의 측면에서만 표현되는 코나투스를 의지라고 보았고, 의지의 동그라미, 정신과 신체에서 동시에 표현되는 코나투스를 욕구라고 했다. 욕구 동그라미. 그러면 의지는 뭐다? 정신의 측면 밑줄. 욕구는 뭐다? 정신과 신체에서 동시 표현이 욕구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하였고, 이는 욕구가 곧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이 본능적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자기 보존의 노력을 의식하게 되는 것을 욕망이라고 하였다. 욕망의 동그라미. 자, 본능이 아니라 뭐다? 보존의 노력을 의식하게 되는 것. 거기도 밑줄 한번 칩시다.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욕구와 욕망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욕구는 의식에 앞서는 것으로 인간의 본능적 활동에 해당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가로 열고, 신생아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는 것은 욕구에 해당하는 거고요. 어린아이에게 어떤 음식을 주었을 때 거부하는 것은 의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이므로 욕망에 해당하는 것이다. 생각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입니다. 이해됐죠? 스피노자는 인간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더 나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타인과의 공존이 필요하다. 타인과의 공존 필요 밑줄. 스피노자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실체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적 양태다. 코나투스 밑줄. 실체가 여러 모습 밑줄. 현실적 양태. 따라서 코나투스는 타인과 관계 속에서 변화가 가능하다. 변화 가능 밑줄.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떠한 자극을 받게 되고, 이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변화를 주게 된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자극과 변화의 과정이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 원초적 감정,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 원초적 감정 밑줄. 기쁨이 나타나면 코나투스가 증가하고, 기쁨 밑줄, 코나투스 증가 밑줄, 슬픔 밑줄, 코나투스 감소 밑줄. 인간은 코나투스의 증가를 지향하는 쪽으로 기쁨을 향하여 행동한다는 것이다. 한편 인간은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이는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러면 슬픔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왜곡된 욕망 때문이다 라고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타인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할 수 있고 결국 코나투스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슬픔은 존재하지만 결국은 기쁨을 향해 간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스피노자는 인간의 기쁨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며 타인과 함께 기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코나투스 증가를 위한 노력이 공동체의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통시적 관점으로 중심 화제에 대한 여러 견해를 통시적 관점 밑줄. 통시적 관점이 뭐니? 시간이 다 그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도 마찬가지지. 어땠어? 앞에 고대서부터 르네상스, 근대로 넘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어야겠습니다. 상반된 견해, 대조 이런 거 없었죠. 서로 반대되는 거 없었고요. 그 진화에 대한 이야기였죠. 각각의 그 관점이 진화해 왔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특정한 용어의 어원을 소개했다. 그러면 코나투스의 어원을 소개했었는데 어원 설명했나? 그런 거 없었죠. 그래서 제껴야 되고요. 중심 화제를 여러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리고 하위 항목도 없었습니다. 상위 개념이 없었어요. 현실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중심 화제의 이론적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사례가 있긴 했어. 그치? 예를 들어 설명했으니까. 근데 이론적 한계를 제시했다. 이 말은 뭐가 있어야 돼? 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코나투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스토아 학파 밑줄 코나투스를 식물이 아닌 동물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코나투스를 사물이 가지는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고 반 점은 근대에도 이어졌다. 앞에서 계속 계승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는 말입니다.
르네상스 밑줄 종교적 관점과 인본주의를 결합했다. 아니 종교적 관점을 뭐 했다고? 배제했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인본주의를 결합했다. 이게 틀렸고요.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대로 접어들면서 코나투스는 근대 밑줄 기존의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맞는 말이지 발전해서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거 아까 설명하기 위한 걸 바탕으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근대로 접어들면서 코나투스는 자기 보존의 욕망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뒷받침한다. 그래서 아까 뭐였어요?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었네요. 근데요 철학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데카르트 밑줄 물체와 관성에 의해 관성 밑줄 그래서 코나투스 때문이다. 아까 설명했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홉스는 매우 작은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의 운동이 모여 인간의 행동을 이룬다고 보았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홉스는 코나투스의 단계에 생물학적 함축적 의미를 제외하고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코나투스를 사용했다. 이거 홉스가 아니라 누구였어? 데카르트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기존의 종교와 다른 관점을 제시하며 신이 그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뭐다? 사물의 본질 그 자체 그거에 대한 이야기다. 실체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스피노자는 코나투스가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이라는 기존의 학계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네요.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A가 뭐였어요? A 자, 스피노자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의지와 욕구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의식이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지. 인간의 코나투스가 의지와 욕구로 나뉘는 것은 인간만이 유일한 실체의 속성을 담고 있는 양태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틀렸죠. 인간만이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은 다르게라고 봤다. 그냥 그 관점인 거지. 인간만 특별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2번도 틀렸다. 의지와 욕구의 결합으로 욕망이 나타나게 되며 이는 인간이 불변하는 실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욕구와 결합으로 욕망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나요? 이런 건 아니었죠. 그래서 틀렸고요.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른 사물들과 달리 의도적이거나 지향적 특성을 보인다. 긍정적으로 가려고 한다. 기쁨을 향해서 나아간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야겠습니다. 인간의 코나투스가 의지에서 욕구를 거쳐 욕망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인간이 육체적 본능에서 벗어나 정신적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건 틀렸고요. 이해됐죠? 다 4번이었어요.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입니다. 달리기 선수 갑은 갑 동그라미 대회 때마다 대부분 상위권을 입상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성적을 유지한다는 욕망, 성적 유지 밑줄 이게 욕망이다. 꾸준히 연습을 하였다. 갑은 1년 전에 참가한 대회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극도의 부진을 겪게 되었고 슬픔이지. 이전보다 훨씬 못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이후 슬럼프에 빠진 갑은 제대로 운동을 할 수가 없었고 순위는 계속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전에 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유명한 코치 밑줄 개선할 점을 찾았대. 뭐야? 기쁨으로 나아가는 방향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공동체에 대한 그 긍정적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를 분석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이후 참가한 대회에서 갑은 긴장하기도 했지만 주변 선수는 경쟁하며 예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었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갑은 달리기 선수라는 양태로 존중하며 양태 맞는 말이지. 갑은 달리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 갑이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연습하는 것은 의식과 욕구가 결합한 결과 그래서 욕망으로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죠. 갑이 심리적 압박감으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코나투스가 본능적인 활동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냐? 아니 그냥 뭐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는 코나투스가 슬픔의 감정으로 떨어졌다, 하락했다, 감소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갑이 슬럼프에서 벗어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유명한 코치의 것은 코나투스의 증가를 지향하는 쪽으로 그래서 기쁨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다. 맞는 말이고요. 더 빨리 있던 것은 경제 선종의 만남이 정신과 육체의 변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A에서 2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봅시다. 갈망 여기 5번에 1번에 갈망은 목마를 갈자야. 그래서 뭔가 간절히 원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A 원한다 맞는 말이고요. B 봅시다. B가 뭐야? 활용하면서인가? 받아들이다지. 받아들이면 수용한다의 의미여야지. 활용한다는 뭐야? 그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걸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겠습니다.